근데 이건 뭐 한 10번 들으면 정리가 돼요. 못 들은 채 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렇잖아요. 나중에 계속 하면요. 미안해서 기억하기 시작해요. 조금씩. 야, 이제는 좀 아는 채 좀 하자. 뭐 이렇게.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이제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좀 더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선생님들에게 빨리 물어보라는 거. 그리고 일단 5, 6월까지는 1차를 먼저 빨리 정리를 좀 하시라는 거. 그죠? 지금 여러분의 저기에서 6개 과목을 동시에 다 이해한다는 건 무리예요. 그러니까 1차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몇 차를 2차를 하셔도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1차가 안 돼 있으면 불안해서 어떻게 2차를 가겠어요? 못 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게 얘라고요. 얘를 오늘이 수요일이죠. 수요일을 뺀 나머지는 법률 용어가 돌아다니잖아요. 이게 일주일 수업 들으면 여러분들은 반복적인 효과가 있는데 수요일 하루만큼은 갑자기 그래프가 뜨고 그렇잖아요. 수익률이 뜨고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연결이. 그래서 나머지 또 2차 과목 선생님들이 1차 과목에서 민법하고 학계론이 있으면 뭐를 열심히 하라고 그래요? 민법을 열심히 하라고 그래요. 민법을. 특히 공시법 선생님은 수업할 때 민법 진도 어디까지 나갔냐고 확인하면서 강의해 줄 거예요. 왜? 민법이 바탕이 돼야지 공시법의 논리가 이해가 되니까. 그러니까 자꾸 민법에 강조를 해요. 여기 선생님들 6명 중에서 유일하게 학계론을 공부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저게. 그렇잖아요. 그 고충이 남다르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가지고 민법만 죽어라고 해요. 그럼 한 5월달 되죠? 그러면 만약에 학원에 민법 선생님이 등장하죠? 거의 안아줄 듯한 분위기예요. 정리가 되니까. 학계론 선생님 뜨면은 째려보기 바쁜 거예요. 어우, 어차피 죽겠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공부 안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민법 공부한 것만큼 개론도 공부하고 있냐 이거예요. 그게 안 돼 있는데 나중에 성적이 올라가기를 바라면 그건 잘못된 거죠. 공부를 한 만큼 올라가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비중을 같이 좀 나눠서 같이 공부해 줘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5월달 넘어갔을 때 얘가 발목을 잡는다고 얘기한다고요. 2차를 가야 되는데 민법도 좀 됐고 가고 싶은데 얘가 안 돼 있으니까 못 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얘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거잖아요. 민법 한 만큼 얘도 공부했으면 5월달이면 얘도 올라갔을 텐데. 이게 전국의 모든 수험생들이 똑같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입장에서는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좀 열심히 하시고. 그래놓고 이제 선생님이 슬쩍 물어봐요. 오늘 남아서 공부하실 거죠? 그럼 또 못 들은 채예요. 그리고 여기서 일단 수업 마치고 제가 저기 가서 세변장 가서 손 씻고 나오면은 벌써 엘리베이터는 내려가고 있고 사람은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소식이 끊기는 거예요. 가끔 얘기하는 게 밥 먹고 나갔다 들어올 거예요 라는 것은 그냥 간단한 얘기죠. 그렇잖아요. 좀 많이 물어보시고 민법 선생님한테 질문 많이 하시나요? 네? 조사하면 다 나와요. 다 공법 선생님한테는 질문 좀 하세요. 나중에 제가 공법 선생님한테 물어볼 거예요. 공법 선생님 예전에 저하고 딴 데서 같이 강의했던 경험이 있어가지고 공법 선생님도 자랑도 많이 했어요. 제가 지난번에 했잖아요. 학생들 수준이 이만저만 높은 게 아니라고 깜짝 놀랄 거라고 그 얘기한 거예요. 그죠? 제가 일주일 사이에 진짜 깜짝 놀라고 있어요. 지금. 아니 지난 수요일 와가지고 일요일날 수업하고 이제 수요일날 온 거 아니에요. 그죠? 벌써 일주일 사이에 지금 3번 수업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아주 뭐 대단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따 수업 마치고 공부학 선생님하고 오래간만에 통화 한번 하려고 그래요. 진짜 오늘도 깜짝 놀라고 가고 있다고 얘기하려고 그래요. 잘해요. 우리 저 공부학 선생님이 워낙 사람이 좋아서 생각 없을 거예요. 자, 결정요인도 시험에 나와요. 그렇죠? 수의 가격 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그렇죠?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뭐예요? 수의 가격 탄력성에 탄력적으로 또는 비탄력적으로 만들 때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요인이 뭐예요? 그거예요. 대체제.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대체제가 있느냐 없느냐 있죠. 이게 탄력적으로 만들 수도 있고 비탄력적으로도 만들 수 있는 거야.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주택을 대신할 만한 대체제가 없죠. 이게 집주인들은 맘 놓고 올리는 거예요. 보증금도 올려달라, 월세도 올려달라 막 이러는 거예요. 니들이 나가봐야 어디 가겠어. 이런 내용인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장 마시는 술 중에 하나가 소주하고 맥주가 있죠. 어느 거 먼저 가격 올리겠어요? 소주부터. 맥주부터 가격 올리면 맥주의 판매량이 급감해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가격도 저렴하고 비슷한 효용을 주는 소주를 더 많이 소비한다고요. 맥주나 소주나 마시면 취하잖아요. 취하면 사람 못 알아보잖아요. 똑같잖아요, 효용이. 그러니까 소주부터 먼저 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맥주가 약간의 시차를 두고 여론을 쫙 조성을 해요. 소주 가격이 올랐으니 조만간 맥주 가격도 오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여론전을 조금 한 다음에 좀 이따 맥주 가격도 살며시 올라가는 거야. 걔들이 그렇게 조심스럽게 반응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대체제가 있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대체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탄력적이 되는 거예요. 수요자들이 반응이. 가격을 올리면 그거 안 사 먹는다고요. 다른 거 소비해도 되니까. 근데 대체제가 없으면 걔밖에 소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비탄력적인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단기에 있죠? 수요하고 공급을 놓고 봤을 때. 공급은 단기에 탄력적이에요? 비탄력적이에요? 수요는 단기에 탄력이에요? 비탄력이에요? 아니, 얘 비탄력이라며요. 수요는 탄력이에요? 비탄력이에요? 둘 다 단기에 비탄력이에요. 둘 다. 장기는? 둘 다 탄력이에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얘하고 같이 묶고 있다 그래서 얘는 비탄력이고 얘는 탄력적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단기는 무조건 다 어떻게 돼요? 비탄력인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서울시의 평균적인 주택가격이 30평에 6억인데 걔가 만약에 3억으로 하락했어요. 그러면 50%는 하락했잖아요. 그럼 수요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날까요? 그건 아니라고요. 수요자들도 구매력을 갖추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단기는 비탄력인 거예요. 장기는 탄력. 그래서 기간 개념도 물어봐요. 그렇죠? 자, 용도 전환이 용이하면 용이할수록 탄력적이 되고요. 그렇지 못하면 비탄력적이 돼요. 자, 주택이 있고 상가가 있고 공장이 있어요. 어느 게 용도 전환이 더 쉬워요? 주택이 쉽겠죠. 주택의 일부를 개조하면 음식점으로 사용할 수 있고 아니면 간에 수급하는 공장으로도 쓸 수 있는데 상가나 공장을 개조한다 해서 주거로 쓰기에는 부적합하잖아요. 그죠? 그게 일반적으로 주택이 다른 용도의 부동산에 비해서는 조금 더 탄력적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거기 1번의 대체제 존재 유무, 2번에 고려하는 기간의 장단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6번에 가면은 용도의 다양성 이런 거 했죠. 그 다음에 7번에 가면 시장의 세분화라고 돼 있죠. 그거는 뭐 얘기하냐면요. 시장의 범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이스크림 있고 딸기 아이스크림 있죠. 네, 어느 게 대체제가 많겠어요? 얘를 빼고 얘기해 보세요. 얘가 많죠, 얘가. 베스킨 라빈스를 생각해 보세요. 숫자가 31가지죠. 그럼 얘 말고 30개가 더 있다는 거잖아요. 얘를 대신할 수 있는 건 팥빙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주택 이렇게 해버리죠. 그럼 주택을 대신할 만한 대체제는 찾기 어려워요. 근데 이 주택을 세분하면 아파트 있고 연립 있고 다세대 있고 이렇게 나눠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얘네 간에는 대체제 찾기 쉽죠. 그러니까 시장의 범위를 넓게 가져가면 대체제 찾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시장의 범위를 세분하면 세분할수록 대체제 찾기 쉽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를 선생님이 이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이걸 한 4-5번을 더 틀려요. 앞으로. 5월달 되면 선생님이 한번 또 물어봐요. 그럼 여전히 위로 가요. 이게 많다고. 그럼 선생님이 다시 한번 얘기해줘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한 7월달 되면 한번 또 얘기해요. 그럼 또 여전히 위로 또 가요. 그럼 선생님이 거의 쓰러질 뻔하는 거예요. 그죠? 제가 거주하고 있는 저기 동네에 세탁소가 있는데 세탁소 주인 양반이 저의 정체를 되게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양복을 맡기면 뒤에 항상 무슨 가루 같은 게 있는데 그걸 컬러풀하게
도대체 뭐 하는 인간이지? 막 이런 거예요. 그죠? 지가 물으면 대답을 안 해주니까 뭘까? 뭐 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곳곳에 이걸 뭉치고 있는, 그걸 말을 할 수가 없죠. 수업하다가 선생이 충격을 받아서 뒤로 쓰러지는데 얘가 막아줘서 지금 여기 기대고 버티고 있는 거기 때문에 뒤가 항상 이게 난리가 아닌 거예요. 그죠? 언제가 저 양복이 깨끗할 날이 있겠죠? 어? 그래서 웃도리를 못 벗고 수업을 해요. 날이 더울 때까지. 뒤가 그냥 이게 섰으니까 이거 벌써 뒤에 컬러풀하게 묻으면 어디 벗고 다니지도 못하니까. 그러니까 기대를 해봐야죠. 이 학원은 몇 월 달쯤에 이걸 벗을 수 있는지 한번 이 정도는 알아두셔야 돼요. 시험에 인용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옆에 가시면 그 밑에 가면 소득 탄력성이라고 있죠. 얘는 소득의 변화에 대한 무슨 변화이겠어요? 네, 수혜량의 변화에 돼요. 소득이 1% 변할 때 얘가 어느 정도의 크기로 변하느냐. 자,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 기출이에요. 소득이 10% 증가할 때 수혜량이 8%가 증가했대요. 이때 이 재화를 무슨 재화라 하느냐 이렇게 출제했었어요. 당연히 무슨 재화겠어요? 앞에서 배웠잖아요. 일단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하는 재화가 뭐예요? 정상재잖아요. 정상재. 그렇죠? 아까 앞에서 했던 거잖아요. 이거를 이제 여기다 대입해서 수치화시키면 가격이 10% 변했죠. 이게 8% 변했죠. 계산하면 얼마예요? 0.8이면 0보다 커요, 작아요? 더 크겠죠. 1이면 0.8이면 여기 정도 와 있잖아요. 당연히 0보다 크죠. 그 얘기는 얘가 부호가 플러스란 얘기죠. 이걸 정상재라고 그래요. 0보다 크게 나타나는 거. 수치화했을 때. 그렇죠? 근데 만약에 얘가 8%가 이렇게 감소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럼 감소하게 되면 수치가 10분의 마이너스 8이잖아요. 마이너스 0.8이죠. 0보다 커요, 작아요? 이건 작죠. 그러니까 마이너스니까 얘는 뭐라 그런다? 이건 열등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 탄력성은 부호를 가지고 재화의 성격을 구별해 주는 거예요. 가격 탄력성은 부호가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소득과 교차 탄력성은 뭐가 중요하다? 부호가 중요한 거예요, 부호. 뭔지 아시겠어요? 자, 수혜의 소득 탄력성이 플러스로 나타날 때 A와 B 두 재화의 관계는 A 재화는 무슨 재화를 할 수 있다? 정상 재화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라고 있어요. 그죠? 자, 교차 탄력성은요, X의 가격 변화분에 YJ의 수요량의 변화로 측정할 수 있는데, X와 Y는 바꿔도 돼요. 이게.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식으로 줬냐면요. 자, 소형 아파트의 가격이 10% 상승했을 때 오피스텔의 수요량이 7%가 증가했다면, 그죠? 이 재화는 무슨 재화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몇 프로? 얘가 얼마? 0.7이죠. 0보다 커요, 작아요? 부호가 플러스죠. 이걸 대체제. 무슨 재화? 대체제. 자, 근데 얘가 7%가 감소할 수도 있잖아요. 감소하면 10분의 마이너스 7이죠. 그럼 마이너스 0.7이죠. 0보다 작죠. 부호가
마이너스죠. 그럼 무슨 재화? 보완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은 부호를 가지고 재화의 성격을 구별해 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소정렬이면 사람 이름이 될 수 있죠. 소시성을 가진 이름이 정렬이라고요. 이 사람이 왜 서울에 가면은 2호선 전철역에 교대 전철역이 있는 거 아시죠? 광화문에 가면 교보 문고 있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교대하고 교보를 갔다 온 거예요. 그죠? 그 얘기는 소득 탄력성은 정상제하고 열등제를 구별해 주고요. 교차 탄력성은 대체제하고 보완제를 명시한다는 거예요. 구별해 주기 위해서 해주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은 이거 가지고도 또 착각을 해요. 이걸 가지고. 그 선생을 또 깜짝 놀라게 한다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 적어주는 거예요. 그죠? 소득 탄력성이 플러스일 때 그 재화를 대체제라고 한다 그러면 또 그것도 헷갈린다고요. 왜? 들어보긴 많이 다 들어봤거든요. 정상제도 들어봤고 열등제도 들었고 대체제도 들었고 보완제도 들었는데 얘를 어디다 대입하는지를 까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해 주려고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80페이지에 가시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있죠. 네. 거기를 이제 해보시는 거예요. 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요,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공급량의 변화율로 우리가 표시할 수 있어요. 그죠? 얘는 공급법칙을 반영한 거예요. 공급법칙. 공급법칙이 뭐예요?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가격과 공급량이 서로 비례관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얘 크기를 보면 얘도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존재해요. 그래서 가격이 10%가 이렇게 상승할 때 가격이 변했으니까 공급량이 변할 수 있죠. 얘가 15%가 이렇게 증가하거나 또는 10%가 이렇게 증가하거나 또는 5%가 이렇게 증가하거나 그러면 얘가 상승할 때 얘가 다 증가함수잖아요. 이유는 이거란 얘기죠. 공급법칙을 반영해서 가격과 공급량은 무슨 관계다? 비례관계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아까 한 대로 얘의 변화율과 얘의 변화율이 같죠. 그럼 10분의 10이니까 얼마겠어요? 1이죠. 그래서 이 절대값 1을 기준으로 얘도 역시 크면 탄력적, 적으면 비탄력적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용어상에서는 뭐라고 한다? 반이 탄력적. 그 다음에 얘가 탄력적이라는 얘기는 가격 변화율보다 공급량 변화율이 크죠. 그러니까 1.5가 되죠. 1보다 크죠. 이걸 뭐라고 그런다? 탄력적.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얘기고 얘가 10%일 때 얘가 5%라는 얘기는 10분의 5니까 0.5죠. 1보다 작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얘는 가격 변화에 둔감하게 반응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애들이 이거예요. 공산품. 이런 반응을 보이는 애들이 농축산물이에요. 우리가 시장에 보면요. 소고기 파동, 돼지고기 파동, 배추 파동, 무 파동 이런 파동을 겪어봤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근데 라면 파동, 비누 파동, 치약 파동 이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비누나 치약이나 이런 것들은 소비량이 늘어나서 가격이 올라갈 조짐을 보이면 공급량을 바로바로 늘릴 수 있어요. 그죠? 그런 애들이 일반 공산품이죠. 근데 우리가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시장에 공급하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하죠. 시간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걔는 가격 변화는 어떻게 돼요? 둔감하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부동산이 있죠.
부동산은 성격이 얘하고 유사해요, 얘하고 유사해요? 얘하고 유사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동산 공급은 기본적으로 비탄력적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것도 역시 그 의미를 알아야 되죠. 공급에도. 그래야지 나중에 정리할 때 도움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 관계를 이렇게 그래프로 확인하게 되면 아까 두 가지는 수요하고 똑같다고 그랬죠. 응? 수요하고 뭐? 이거하고 얘하고 응?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완전 비탄력죠. 그렇죠? 여기 있는 얘는요. 완전 탄력죠. 이거는 수요하고 공급하고 똑같다고 그랬죠. 네. 그러면 얘가 1,000원이고요. 이게 공급량이 100개일 때 단위 탄력적인 것은요. 이렇게 원점을 출발하는 직선의 기울기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상태다? 단위 탄력적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있어서 S1이 있고 S2가 있죠. 어느 게 단위 탄력적이겠어요? 둘 다. 원점에서 출발하는 직선은요. 기울기에 관계없이 언제나 단위 탄력적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도 이 변화와 이 변화의 크기가 같고요. 얘네도 이 변화와 이 변화의 크기가 같다고요. 이걸 수치로도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얘는요. 이게 10% 상승하죠. 그럼 얘도 몇 프로가? 10%가 늘어나는 거예요. 이 변화와 이 변화의 크기가 항상 같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얘가 비탄력적이라는 얘기는 가격의 변화에 비해서 양의 변화가 작죠. 그렇잖아요. 그 얘기는 0보다는 크지만 뭐보다 작아요? 1보다 작기 때문에 절편이 이렇게 수량측에서 올라가요. 이렇게 0보다는 큰데 뭐보다 작다? 1보다. 10% 올라가면 얘는 한 5% 정도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변화예요? 이건요. 이 변화에서 이 변화가 작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급한 거예요. 기울기의 수치는 값은 크게 나오죠, 얘가. 그렇잖아요. 아까 우리가 단기 공급곡선, 장기 공급곡선 했었죠? 그러니까 단기가 이렇게 비탄력이라는 거예요. 가격이 상승해도 양의 증가가 많지 못하다라는 걸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럼 탄력적이라는 거는 1보다 크죠? 그러니까 가격의 변화보다 양의 변화율이 더 크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가격이 10% 상승하면 공급량이 이런 식으로 160개, 한 60%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당연히 1보다는 크죠? 무한대보다는 작죠? 그래서 절편이 이렇게 가격축에서 올라가요. 이렇게. 그래서 1보다는 크고 뭐보다는 작다. 무한대. 그러면 이게 무슨 변화예요? 이거는 이면서 이 변화가 크잖아요. 그 기울기가 완만하죠. 그러니까 탄력성의 값이 기울기 값이 작게 나타나죠. 완만하니까. 기울기의 의미는 아까 수요할 때랑 똑같죠. 기울기가 급하면 비탄력적, 완만하면 탄력적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걸 나중에 알아야 돼요. 활용이 가능하니까. 여러분 시험에 여러분 기본수에도 있을걸요? DA가 있고 DB가 있죠. 네. 어느 게 기울기가 완만해요? 얘가 완만하죠? 그럼 어느 게 대체자가 많겠어요? 대체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탄력적이 돼요? 비탄력적이 돼요? 그러니까 얘가 완만할 때 얘가 대체제가 많은 거예요. 시험에도 그렇게 나온 거예요. B가 A에 비해서 대체제가 더 많을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기울기 가지고. 그리고 요걸 알아야 나중에 조세의 전가와 귀착에 가서 선생님이 이제 그래프를 그리면 그걸 이제 그래프로 표현해 준다고요. 탄력적일까 비탄력일 때 누가 더 조세의 부담이 크기가 큰가 작은가를 갖다가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거죠. 원래 이 기울기가 한 3개로 표시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가장 일반적인 기울기 형태고 이거 말고도 기울기를 표현하는 게 한 2개가 더 있어요. 이거 원래 표현할 때는. 근데 그 2개까지 더하면 여러분들이 힘드니까 가장 일반적인 기울기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경제를 출제할 때는 항상 단서가 붙는 거예요. 그냥 주지는 않고. 자, 그래서 그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의 크기의 결정론이라고 있죠. 거기도 별표 하나 하는 거예요.
자, 공급에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측정 기준이 되는 단위 시간이 있죠. 이게 짧으냐 기냐에 따라서 생산을 하기 위해서 그죠? 필요한 시간이 있잖아요. 그죠? 그 기간이 짧으냐 기냐에 따라서 그게 짧으면 비탄력적이고요. 길면 자, 만약에 세종시에 부동산 수요가 급증했어요. 그죠? 그러면 주택의 공급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늘어났는지를 다음 달에 확인해 봤어요. 그러면 한 달 사이에 주택의 공급이 늘어날 리는 없잖아요. 근데 한 3년 뒤에 확인해 봤더니 종전에 비해서는 양은 당연히 늘어났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생산 기간이 짧으면 어떻게 돼요? 비탄력. 길면 탄력적이라는 거예요.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있죠. 이게 짧으면 탄력적, 길면 비탄력적이라는 거예요. 그죠? 위에 거하고의 의미가 다르죠? 그렇잖아요. 아까 여러분들이 공산품하고 농축산물 했었잖아요. 어느 게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요? 농축산물. 그러니까 걔가 비탄력이죠. 일반 공산품은 탄력적이고 제품 하나 만들 때 들어 필요한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요게 출제를 한 거예요. 이걸 안 내주고. 그 얘기는 출제자는 착각을 유도한 거죠. 항상 이런 기간 이런 게 나오면은 짧으면 비탄력, 길면 탄력 이렇게만 정리했다가 들어갔더니 문장이 이걸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외워서 들어가면 그래서 가끔 쉽게 틀리기도 해요. 간단하게. 그래서 기본적인 거는 용어를 좀 이해하는 게 필요해요. 근데 이제 학생분들이 가장 이제 중개사 공부하는 분들은 어려운 거 싫어해요. 가장 여러분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쉽게 배워서 쉽게 합격하는 거야. 여러분들은 성격 그런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전 여러분들은 선생이 입에 이렇게 넣어준다고 그래서 먹는다 안 먹는다. 입에 넣어주면. 제가 지난번에 왜 밥상으로 한번 얘기한 거 기억하시나요? 그려놓고. 그때 선생이 수강생들에게 밥상을 차려줘요. 밥하고 국하고 반찬을 이렇게 깔아줘요. 이렇게. 그죠? 뭐 12첩 반상 뭐 이런 정도는 아니더라도 쭉 깔아줘요. 그러면서 얘하고 얘가 맛있는 거라고 이걸 먹으라고 그래요. 중요한 거니까 얘는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럼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버팅겨요. 그럼 선생님이 보다 못해도 뭐라고 그래요? 밥 숟갈 뜯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밥을 뜰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다 이거 올려주는 거예요. 이거 먹으라고. 그럼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버팅기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입을 벌리세요. 입을 벌린 다음에 얘를 입에 넣어주는 거예요. 자, 드세요. 그럼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그걸 또 물고 버팅기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 턱 잡고 눌러줘야 돼 이렇게. 요즘은 그 수준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건 싫어하고. 그죠? 쉽게 배워서 쉽게 합격하는 거를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게 중개사 수험생들이에요. 이게 선생들의 강의에 대한 어떤 그 내용도 변천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옛날에는 있는 거를 다 알려주는 쪽으로 갔다는 얘기죠. 만점을 목표로. 그게 무의미하다는 걸 선생들이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뭐를 한다고 해도 여러분이 싫으면 안 받아들이는 거야. 그럼 결론 어떻게 해야 돼? 타협을 해야지. 그러니까 시험에 필요한 거 만점이 아니라 실전이니까 몇 점만 맞게 하면 된다. 6점만 맞게 하면 된다는 거야. 그러면서 부연 설명을 하죠. 공부는 합격한 다음에 진짜 열심히 해주셔야 된다고. 그럼 합격한 다음에 공부는 해야 하네요? 안 해요. 중개도 중개사 사무실 가면요. 중개사 책은 또 꼽혀 있어요. 이렇게. 장식용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저희들은 안타까운 거예요. 여기서 조금만 하면 시간도 단축이 되고 나중에 여름에 그 더울 때 좀 편할 텐데 이 공부하기 좋은 계절은 무시하고 공부하기 힘든 계절이 돌아오면 그때 죽어라고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참, 뭐 어떻게 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용도 변경에 관한 법규 또는 제한이 있죠. 이게 강하면 강할수록 비탄력이 돼요. 그렇죠. 참고로
아까 여러분들이 부동산 공급을 배울 때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죠. 경제적 공급만 가능하죠. 그럼 경제적 공급은 어떤 형태로만 공급이 가능해요? 용도 변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용도 변경에 제한이 있으면 공급은 비탄력적일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 이쪽에는 시험이 안 나와요. 그런 유형은 안 나오는 게 뭐냐면 왜 예를 들어서 수요량이 늘어서 생산량을 늘릴 때 저장병이나 이런 게 많이 들어가는 상품이 있죠. 이래들은 비탄력적인 거예요. 부패성 식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부동산은 부패하는 재화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내기는 부적절하죠. 그러니까 소위 얘기한 냉장식품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냉장식품을 생산하는 업체에서는 그 냉장식품의 공급을 확 늘리진 않아요.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생산하고 난 다음에 걔네를 보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품 생산하면 냉장시설을 또 추가로 지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그게 수요가 좀 늘어나서 가격이 좀 올라도 냉장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으로 다 상쇄될 거 아니에요. 그런 애들은 공급이 비탄력적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부동산은 냉장식품이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그 표현은 잘 안 나와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 탄력성과 균형의 이동이라고 돼 있죠. 그럼 별표 하는 거예요. 그거는 또 잘 언급이 돼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먼저 요거를 가르쳐 드릴게요. 이게 수직선인 상태를 뭐라고 그랬어요? 얘 완전 비탄력적이죠. 이거는 뭐하고 뭐가 같다 그랬어요? 네. 자, 그러면 여기가 가격축이고 여기가 수량축이죠. 얘는 어디서 뻗어 올라간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일요일날 이거 한번 여기서 그려준 거예요. 그죠? 얘가 여기에서 올라갔기 때문에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얘가 불변이에요. 뭐가 불변이다? 양이 불변이라고 알려준 거예요. 근데 가격은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가격은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만약에 얘가 수요잖아요. 이 상태에서 수요가 이렇게 증가하면 가격은 상승할 거 아니에요.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은 하락하겠죠. 그래도 뭐는 불변이다? 양은 불변인 거예요. 그죠? 근데 이렇게 뻗어나간 거는 어느 축에서 뻗어나간 거예요? 가격 축에서. 얘는 뭐라고 그랬어요? 완전 탄력적이고 이거는 수요나 공급이 같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완전 탄력적이면 얘가 불변인 거예요. 뭐가? 가격이. 그렇겠죠? 그러니까 여기 상태에서 공급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공급이 이렇게 증가하면 양은 늘어나요. 근데 뭐는 변화가 없다? 가격은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는 요건 기본이고. 그죠? 그 다음에 거기 여러분들이 이제 80페이지 하단에 가면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과 우상하는 공급 곡선의 경우라고 돼 있죠. 예. 그래서 그 옆에 가면은 그래프가 있을 거예요. 그죠? 예. 거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격 변화는요, 비탄력적일 때가 커요. 양의 변화는 탄력적일 때가 크고요. 자, 거기 여러분들이 80페이지 있죠? 80페이지 가시면, 자, 단가로 1번 있죠? 자, 그림 1에서 수요가 비탄력적일수록, 즉 수요 곡선이 가파를수록 공급이 증가할 때 가격이 더 내린다 이렇게 돼 있죠. 또 공급이 감소하는 경우 수요가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이 더 오른다 이렇게 돼 있죠. 즉 가격 상승폭이 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비탄력적일 때가 무슨 변화율이 크다? 가격 변화율이 커요. 탄력적일 때는 양의 변화율이 커요. 그렇죠? 자, 수요가 증가할 때요, 공급이 비탄력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되냐 이거죠. 일단 여기서 가격은 오르겠어요? 내리겠어요? 네? 가격이 왜 오르겠어요? 가격이. 요건은 이게 요건인 거예요.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상승하잖아요. 그죠? 이게 가격이 오르느냐 내리냐는 여기서 주는 거예요. 그죠? 얘가 만약에 감소한다면 가격이 하락하겠죠. 그죠? 여기서 증가했잖아요. 근데 얘가 비탄력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아까 여러분들이 배운 거예요. 공산품 있고 농축산물이 있죠. 어느 게 공급할 때 시간이 많이 걸려요. 농축산물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수요가 증가하더라도 공급을 바로 못 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과 수요 상태가 커지니까 가격 상승폭이 더 커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일반 공산품에서는 가격 파동이 잘 안 나타나죠. 왜냐하면 수요가 증가해서 가격이 상승하면 바로 공급이 어떻게 돼요? 뒤따라 움직여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10개가 늘어나면 공급이 8개, 9개까지 늘어나 준다고요. 일반 공산품은. 근데 일반적인 농축산물은 수요가 10개를 필요한다 그러면 단계는 공급을 많이 못 늘리잖아요. 한두 개밖에는 공급이 못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과 수요 상태가 더 커진다고요. 무슨 말인지 일단 아시겠어요? 그걸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문장이 나올 때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공급이 감소한대요. 수요가 비탄력적일 때 가격은 어떻게 되겠어요? 가격은 이걸 보면 된다니까. 이거 가격이 오르는지 내리는지는 이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게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은 어떻게 돼요? 상승할 거 아니에요. 상승. 그죠? 아까 여러분들이 했잖아요.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상승한다고 아까 배운 거잖아요. 지금 이거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건 완전 탄력적일 때 얘기고, 완전 탄력 때는 가격이 불변이라는 얘기고, 여기는 지금 완전이라는 표현이 없잖아요. 탄력과 무슨 상태? 비탄력적인 상태를 얘기하잖아요. 공급이 감소, 자, 이 앞에 이런 얘기예요. 이 상태에서 얘가 줄었다는 거예요. 무슨 상태예요? 초과 수요가 되잖아요. 초과 수요가 되면 가격이 상승하겠죠. 상승하면 공급량은 어떻게 돼요? 늘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이 상승하죠.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어떻게 돼요? 감소하겠죠. 감소하는데 얘가 비탄력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겠어요? 이게 필수제라고요. 필수제이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우리가 소비하는 양을 확 못 줄인다고요. 뭔지 아시겠어요? 근데 얘는 탄력적이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사치제라고요. 가격이 오르면 소비하는 양이 확 줄어든다고요. 그러니까 공급이 10개 줄어들면 수요량도 8개, 9개까지는 줄어든다는 거예요. 근데 필수제일 때는 공급이 10개가 줄어들면 줄어드는 수요량은 한두 개 지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초과 수요 상태가 더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은 어떻게 돼요? 얘는 더 상승하고 얘는 덜 상승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기에 앞서서 지금 일단 요 문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문장이 나왔을 때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걸 언제 가면 이거 그려서 하겠어, 이거. 이 상태에서 공급이 이렇게 줄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가격의 움직임을 보세요. 얘가 지금 기울기가 급하죠? 비탄력이죠? 비탄력일 때는 이 점까지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탄력적일 때는 여기까지밖에는 못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가격 변화가 뭐가 더 커요? 비탄력적이 더 크죠. 그러니까 원래 여기 이렇게 균형 상태였을 때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이 상승할 거 아니에요. 상승하면 수요량이 줄어야겠죠. 그런데 얘가 필수제의 경우는 수요량이 여기까지밖에 안 줄어든다고요. 여기까지밖에. 그러면은 가격이 여기까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얘가 만약에 사치제라고 그러면 줄어드는 그 소비량이 어떻게 돼요? 여기까지 줄어든다고요. 그럼 가격은 여기까지밖에 안 올라간다는 얘기라고요. 무슨 아시겠어요? 이게 이거를 기울기로 이렇게 그림 그려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부담스러우니까 일단 먼저 문장으로 자꾸 얘기해 보는 거예요, 지금. 요거를 이해하면 이거 안 그려도 되니까. 그리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타협하는 거예요, 지금. 원래는 이렇게 그려놓고 이걸로 납득을 막 시켜야 되는데 싫어하니까. 그죠? 또 삐지니까. 그러니까 또, 이게 또 이걸로 그냥 하는 거예요, 이걸로. 그러니까 자꾸 생각을 해보세요. 그죠? 공급이 수요가 있잖아요.
공급이 줄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쭉. 그죠? 그러면 초과 수요잖아요. 가격이 올라가겠죠? 예, 그러면 당연히 그 수요도 어떻게 해야 돼? 줄어야 되잖아요. 근데 얘가 사치제 같으면 거의 여기까지 줄어든다고요. 이렇게. 별 차이가 없잖아요. 얘가 가격이 올라가는 게 크질 못한데 얘가 만약에 필수제면은 그냥 이 상태로 머문다고요. 이렇게. 그러면 초과 수요 상태가 더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갈 때 더 올라간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의미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이게 쉽게, 이게 딱 정리가 되면 그 다음에 여기에 관련된 문제 나오는 건 다 맞출 수 있어요. 요거를. 저기 한번 가보세요. 90페이지. 자, 90페이지 가시면요. 그 13번 문제 있죠.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따른 수요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죠? 자, 먼저 여러분들 1번 지문을 보시면 공급이 가격에 대해서 완전 탄력적이라고 되어 있죠. 아까 완전 탄력적일 때는 뭐가 불변이라고 그랬어요? 가격이 불변이잖아요. 그죠? 근데 1번에 가격은 상승하고 이런 표현이 있으면 틀린 거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완전 탄력이 나오면 먼저 가격을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근데 4번 지문을 가보시면 공급이 가격에 대해서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그랬죠. 완전 비탄력적이면 뭐가 불변이라고 그랬어요? 양이 불변이니까 양을 보는 거예요. 근데 양이 증가한다고 돼 있죠. 그럼 얘는 틀린 거예요. 그 5번 지문에 가면 역시 완전 비탄력적이죠. 근데 양이 증가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럼 얘도 틀린 지문인 거예요. 먼저 포인트 되는 걸 먼저 보는 거예요. 그래야지 빨리빨리 제거가 된다고요. 이거를 일일이 문장을 가지고 확인할 때는 그림을 그리거나 하면 시간을 많이 잡아먹을 거 아니에요. 그걸 먼저 보고 그 다음에 2번하고 남는 게 3번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기 보시면 3번은 완전 비탄력적이면 양은 변하지 않는다는 건 맞아요. 그죠? 근데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상승해야 되는데 가격이 하락한다고 했으니까 얘가 틀린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양은 변하지 않지만 가격은 변하잖아요. 그죠? 근데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같은 방향으로 간다고 그랬죠. 근데 이게 이 가격이 하락한다 그러면 틀렸을 거 아니에요. 그 답이 2번이라고요. 그죠? 공급이 가격에서 완전 탄력적이죠. 그럼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변하지 않지만 양은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익숙해지면 나중에 문제를 푸는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그런 연습만 조금씩 되시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그래서 옆에 14번 가보시면 지금 13번 문제는 23회 때 나왔죠. 근데 14번 문제는 16회 때 나왔죠. 거기 4번 가보세요. 공급이 가격에 대해서 완전 비탄력적이죠. 예, 수요가 증가해도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맞아요, 틀려요? 공급이 가격에 대해서 완전 비탄력적일 때 수요가 증가해도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 완전 비탄력적이면 양이 불변이지 가격은 변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니까 얘가 틀렸을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한 문장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답으로 유도할 때도 있고 이렇게 묶어서도 표현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내가 그 의미를 분명히 알면은 답을 맞출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표현을 출제자들이 잘 써줘요. 이쪽을. 그러니까는 이거를 정리를 반드시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힘드시겠지만. 그러니까 처음에 들으면 다 그래요. 근데 11월에 들으신 분들은 11월에 경제 한번 했고 1월 달에 한번 했고 그죠? 이번에 하면 세 번째 아니에요. 선생은 바꿨어도. 그러니까 어쨌든 기본적인 기초적인 것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나중에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한 번도 안 보셔서 그런데 모의고사를 보면 시간이 부족하다는 걸 느낄 거예요. 시간이. 80문제인데 100분 주잖아요. 마킹 80개를 해야 되잖아요. 마킹을. 그래서 모의고사 볼 때 연습을 해야 돼요. 이거 한 번에 80개 찍으면요. 나중에 실수할 수가 있어요. 한 15분 통상 15분 남겨놓고 마킹 들어가거든요. 마킹 막 하는데 하나가 남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왜 나오냐면 가다가 문제를 답을 못 푼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걸 몇 번인지는 끝까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는 표시를 안 한 상태에서 그냥 쭉 찍고 있는데 번호만 계속 보고 찍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 거기 있는데 남은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될 거야? 다시 찾기도 심지어 부담되잖아요. 그러면 답안지를 바꿔달라고 얘기했을 때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게 또 떨리는 거예요. 이거 잘못 찍으면 어떡하나. 5분 남았는데. 그래서 어떤 그 감독관은 5분도 채 안 남았을 때는 답안지 교체 안 해주려고 그래요. 문제 될까봐. 그러면 찍다가 다 못 찍고 벨이 울리면 그때 답안지 안 내면 안 가지고 가요. 그 사람이 교실 빠져나갈 때까지 답안지 안 주면 그냥 간다고요. 그거. 그러니까 사전에 연습도 다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 그렇죠? 괜찮아요. 나중에 여러분들은 강심장이 돼요. 그죠? 강심장이 돼요. 충분히 단련이 되니까.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일단 경제론에 대한 거는 일단 마무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96페이지에 있는 시장론 있죠? 예, 다음 주부터는 여기 시장론에 대한 거를 이제 마무리하고 정책론 정도 쭉 넘어가게 될 거예요. 이게 이제 다음 주면 4월이죠? 4월에 수업을 해서 여기를 전체적으로 마무리해 줄 테니까. 이제 지금 보면 경제하느라고 지금 한 줄을 잡아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렇게 해서 시장론이나 뭐 이렇게 간단한 애들은 빨리빨리 가요. 그런데 쭉 가다가 투자론이 들어오면은 투자론에서는 또 선생님이 한참 머물러요.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용어하고. 그리고 금융론에서 좀 머물러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쭉 가요. 가다가 이제 나중에 간평이 나오면 또 간평에서 조금 더 머물러 주는 거예요. 기본적인 거는 여러분들이 몇 번 돌면 정리가 되는데 아까 얘기한 경제나 투자나 금융이나 간평에 대한 이해도만 조금만 높아지면 성적이 바로 올라가요. 바로. 그러니까 다른 거는 뭐 많이 바랄 것도 없어요. 복습만. 지금 가만히 보면 오전반에는 처녀총각이 없어요. 그죠? 어쩔 수가 없잖아요. 처녀총각이 올 때를 언제 기다리겠어요. 그죠? 그럼 각 분단에서 제일 나이가 젊으신 분들 있죠? 그분들이 총대를 매지 못하겠어요. 그죠? 안 되면 가위바위보를 하든가. 현재 지금 여기 계신 분 중에서 가장 나이가 어리신 분이 누구예요? 결혼하신 분 중에서. 거기가 제일 어려요? 거기가? 근데 거기 3월에 왔다면서요. 3월에 온 분 빼고 3월에 한번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알았어요. 제가 저기 사무실에서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그리고 되게 끝까지 이걸 어떻게든 간에 해야 되니까 복습은 좀 해주세요. 예? 그럼 학원에 남아서 공부하는 거는 4월부터 남아서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누구 보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